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에 청약하는 IMBDX 공모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기업 내용과 그리고 수요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사진 보셨나요? 국립암센터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세포 검사, 생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그 부위에 이렇게 암세포를 직접 1cm 이상 떼와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IMPDX가 갖고 있는 액체 생검 기술은요,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소변, 흉수, 뇌척수액 등 액체만 가지고서 암세포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조직 생검을 하는 것보다 액체 생검의 경우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이나 위험 동반이 없고 조직 생검에서 생길 수 있는 출혈 등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액체 생검은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 반복 검사를 하기에는 환자의 굉장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액체 생검은 반복 검사를 함으로써 이제 암의 병의 치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 생검은 부분적인 암, 즉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 암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액체 생검은 액체만으로 다양한 암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알파 리퀴드 등 이런 암 진단 관련된 제품들이 주력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출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 알파 리퀴드 100, 알파 리퀴드 HRR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HRR은 현재 내수 매출은 하나도 없고 2023년도 해외 매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알파 리퀴드라는 제품이 모든 종류의 암 진행을 정밀 진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 리퀴드 HRR은요, 표적 치료제 동반 진단용이라고 합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요거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표적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과연 그 암세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 그런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캔서 디텍터인데요. 암 환자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재발이라고 합니다. 5년 이내에 30% 이상 재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생체 검사는 1cm 이상 검사가 암이 커져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캔서 디텍트의 경우에는 1개월 후부터 진단을 할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복적인 검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제품이 입소문이 좀 나고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굉장할 것 같은 제품인데요. 8개의 암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 검사보다 훨씬 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제품 설명만 봐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기 알파 리퀴드 100이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은 50%, 나머지는 약 20%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 꽤 괜찮은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교 기업으로 바디텍메드 등 다양한 기업인데요. 이 해외 기업들을 많이 넣은 것은 결국 한국 기업만으로는 PER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넣어가지고 평균을 억지로 올렸습니다. 30.2배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순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수익이고요. 그리고 150억 원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약 3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 역시 바이오주는 이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거의 증권사에서 입맛대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이 13,160원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모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가량이고요. 4분기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본잉여금이 꽤 많이 쌓여 있었지만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약 500억 이상의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에도 800억 이상 적자가 나게 되면 2022년도 수준으로 적자가 나게 되면은 이제 자본 잠식을 그 다음 해에는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특례 상장이라 한동안은 자본 잠식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무가 약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참여 건수나 경쟁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13,000원 이상 가격 제시 비율이 약 95%를 넘어감으로써 기관들은 좋게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 중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건수 기준, 수량 기준 5%를 넘지 못했고요. 아마 증권 발행 시장이 나오더라도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기타 기존 주주가 약 50만 주고요. 이렇게 많은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1819억인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매출이 현재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현재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의 기술을 잘 아시는 분들만 큰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상 헬스케어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했네요. 근데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오상 헬스케어에 이사가 돼 있는데 1개월, 3개월로 나눠서 하객을 걸었네요. 대부분은 1개월 안 걸고 바로 물량을 출하하고 그 다음 뭐 1개월 걸는 경우가 많은데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기존 주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65억 정도입니다. 유통 물량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만 5천 주가 되겠고 균등은 31만 주가 되겠고요. 당연히 40만 주 이상이 안 되면 요즘에는 대부분 추첨이고요. 그리고 밴드 상단 기준, 근데 상단 기준이 아니고 공모가 기준 13,000원 기준으로 3만 1000주를 하게 되면 약 2억 원 가량의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장점으로는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바이오주인데요. 하지만 바이오주라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 내용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거의 올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단이기 때문에 진단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영역을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업 능력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글로벌 업체와 협업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단점은 역시 할인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27년 150억이라는 이것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150억입니다. 거의 노홍철급 긍정론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아집니다. 저라면은 이제 뭐 균등은 무조건 할 것 같고요. 비례 가성비 한 주, 가성비 있게 한 주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환불일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이오주긴 하지만 완전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